우리 애는 운동으로 성공할 거야. 아니,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수업 들으라고 하고. 운동 잘하면 돼. 운동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한체육회장도 될 수 있고 문체부 차관도 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잘못된 그런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 함은주라고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 필드하키 선수 생활을 해왔고요. 스포츠 사회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예,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체육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엘리트 운동하는 사람만 체육인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체육 수업도 들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스포츠 활동을 많이 즐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부 특정인들을 가리켜서 체육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예.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체육인이란 도대체 누구고 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체육인이라는 이름을 붙일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88 올림픽 꿈나무 막 이런 거 이렇게 예, 키운다고 양성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 육성 종목 해가지고 무조건 육상부나 뭐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되고 막 이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반에서 좀 키 좀 크고 이런 애들 다 무조건 뽑아가지고 너 오늘부터 육상부 막 이러던 시기에 예, 육상을 시작을 했고, 새싹들의 큰 잔치 제1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분산 개최됐습니다. 좋은 성적을 올림으로써 88 올림픽을 준비하는 꿈나무들을 많이 발굴해내기도 했습니다. 중학교를 진학했는데 갔더니 하키부가 있었던 거예요. 여자 체육 선생님이 계셨는데 계속 저한테 너는 하키 해야 된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 스틱이라는 그 기구를 들고 하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되게 멋있어 보이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제가 이제 2학년 중반에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기왕 시작한 거 좀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열심히 해서 어쨌든 3학년 때 주전이 됐고,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어쨌든 우승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학까지 가게 됐는데, 저는 운동은 계속 하는데 그래도 수업도 같이 들으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뭔가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1년을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일단은 수업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새벽 훈련하고 와서 방청소, 기숙사 방청소하고 뭐 화장실이랑 샤워실 청소 1학년들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다 하고, 그러고 나면 이미 수업 시간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과제라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들어가지고 이렇게 과제를 내려고 하면 과제 하다가 보면 선배 과제도 대신 써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러는 일들이 좀 많았었어요. 아니, 이렇게 수업도 못 듣고 대학에 와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졸업해봤자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아무것도 없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 운동을 계속 왜 해야 하지?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실업팀 가는 선배도 한두 명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뭐 교사가 되거나 스포츠 체육과 관련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이후에 3년을 더 보내는 게 너무 의미가 없겠다 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운동을 되게 쉽지 않게 운동을 그만둔 사례입니다. 작년 말에 그 보도됐던 것 중에 인천에 있는 한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운동 선수들 이제 그 대회나 뭐 훈련 때문에 결석하잖아요. 그런 출결을 조작을 해서 이제 운동부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이런 것들이 제보가 돼서 이렇게 기사로 보도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운동 보니까 수업 안 들어도 돼. 운동 보니까 괜찮아. 이게 왜,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지. 운동선수가 프로팀을 가거나 대학을 진학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성적인 거예요. 운동 성적. 그러니까 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의 입장에서도 진학률이 중요하잖아요. 예. 취업률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안타깝게도 우리 애는 운동으로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에 여지를 두지 않고 운동만 열심히 해. 어떤 분은 그래서 아니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수업 들으라고 하고 이러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학부모님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전체 국민 중에서 그 체육인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전문 체육 선수가 진짜 0.1%도 안 되지만, 그 중에서 국가대표가 되거나 프로팀에 가거나 또 뭐 이런 선수들은 진짜 0.001%도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금메달을 딴 선수도, 프로팀에 간 선수들도 프로팀에서 뭐 방출되거나 계약 해지 당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진짜 그 은퇴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어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운동이 아니라 다른 걸로 삶을 영위해야 돼요. 축구 교실하고 야구 교실하고 뭐 코치하고 뭐 이러는 장들이 많이 열려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극소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근데 그 다른 직업을 어떻게 가지냔 말이죠. 야구만 했는데, 지금까지 축구만 했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얻어지는 그 기본 그 소양 같은 것들이 있고,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다양한 것을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요건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과 움직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학교체육진흥법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그 최저학력제 시행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 최저학력에 해당되는 점수가 되게 낮아요. 출석하고 학생들이랑 같이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과제하고 수행평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최저학력은 거의 도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담긴 취지는 그 이 생활 자체가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 토대가 된다라는 그런 취지다 믿음이 저는 전제된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 체육계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 22살의 최숙현 선수가 며칠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전 소속팀 관계자들로부터 몇 해에 걸쳐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해왔다며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은 물론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김포FC 소속의 한 유소년 팀 축구 선수가 숙소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짚었던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그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시쳇말로 묻어버리는 거죠. 따돌리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체육계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내가 운동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운동만 계속 해왔잖아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이게 안 좋은 거라든지 나쁜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체육계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뭔가 대안이 있어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뭔가 말하자면 비빌 언덕이 있어야, 안 좋은 상황이 있거나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래도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저학력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최저학력제 때문에 반년간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된 학생은 전국 2,400여 명입니다. 이 때문에 대회 출전을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벌써 최소 20여 건 접수됐고 지난 4월엔 최저학력제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생 선수들의 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 최저학력제 문제 있다. 학생 선수들이 운동에만 몰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최저학력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거의 이제 좀 약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법 개정이 결국은 그 작년에 2024년에 통과가 됐거든요. (2024년에) 최저학력에 미도달된 학생 선수가 비율이 5%가 정도 돼요. 전체 학생 선수의. 근데 그 5% 때문에 최저학력제 없애야 됩니까? 근데 이거 어떤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발표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각 정당의 국회의원분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선수 출신의. 대한체육회 회장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선수 출신.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이분들이 물론 다양한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권이나 최저학력의 문제도 밖에 다른 의견이나 이런 그 제안들이 되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적어도 체육에 대해서는 약간 일종의 철의 삼각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엘리트 체육으로. 지난 정부부터 우리가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되게 많이 썼어요.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선진국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마다 어떤 국가의 국가 대표팀에는 영화 감독이 축구 선수야. 올림픽에 뭐 메달리스트가 뭐 의사야. 마치 그냥 약간 그런 것들이 해외 토픽처럼 기사가 되잖아요.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데에는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이 존재했었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체육회에 있는 선수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학습이라든가 교육과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대표 정도는 돼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구호처럼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구호만 있고 그 구호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있어서 실제로는 전혀 그 모두의 스포츠가 구현되지 않는 그런 현실. 최근에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잘사니즘. 그 잘 살고 있다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유 시간에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여유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 이렇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전체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나 대상으로 봤을 때 전문 체육인보다 스포츠 동호인이나 스포츠를 즐기는 일반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일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스포츠를 말하자면 사랑하고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뭐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치 그 체육인들이 우리나라의 체육 정책이라든가 그 체육계에 대한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만의 것으로 딱 벽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문화나 스포츠를 향유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그러려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